가장 고약한 폐암 중 하나로 꼽히는 암의 실체를 파헤치는 최초의 과학 수사. 오늘 저희는 현미경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단서들을 따라가면서 하나의 거대한 의학 미스터리를 함께 추적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숫자 10% 미만. 이게 대체 뭘로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확장기 소세포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에요. 얼마나 치명적인 암인지 감이 오시죠? 바로 이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려고 완전히 새로운 단서를 찾아 나선 겁니다. 소세포 폐암, SCLC라고도 부르는데요. 정말 아주 공격적이고 무섭게 빨리 자라는 암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100년 가까이의 치료법에 이렇다 할 발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 보죠. 연구원들은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종양, 그 암덩어리 자체에 살고 있는 미생물 군집,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바로 이 질문이 이번 연구의 핵심입니다. 아니, 암을 연구하는데 왜 갑자기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을 들여다보는 걸까요? 어쩌면 암의 행동을 뒤에서 조종하는 예상치 못한 공범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연구가 정말 대단한 게 역사상 처음으로 소세포 폐암의 미생물 지도를 그린 시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연구의 전체적인 계획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암 조직과 암이 아닌 조직을 비교해서 둘 사이에 어떤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연구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하게 보면 딱 4단계예요. 먼저 보존되어 있던 종양 조직 샘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DNA를 쏙 뽑아내요. 세 번째로는 특정 유전자를 분석해서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들의 신원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죠. 마치 과학수사대가 DNA로 범인을 찾아내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발견 사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마치 박테리아 범죄 현장을 분석해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과 같아요. 과연 어떤 단서들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소세포 폐암 종양 속에 사는 박테리아 군집은요, 암이 없는 건강한 조직에 비해서 그 종류가 훨씬 적었어요. 다양성이 현저히 낮았다는 거죠. 보통 건강한 생태계일수록 다양한 생물이 살잖아요. 이건 보면 암 조직의 미생물 생태계는 뭔가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파이 차트를 보시면 그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죠. 위쪽 암 조직을 보면 특정 박테리아 몇몇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래쪽 건강한 조직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박테리아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지문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누구였을까요? 소세포 폐암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두드러지게 발견된 박테리아는 바로 슈도모나스, 스트랩토코쿠스 그리고 헤모필루스였습니다. 이 세 종류가 전체 박테리아 군집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어요. 이들이 암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이제부터 풀어야 할 숙제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박테리아 단서들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구팀이 곰팡이 군집을 분석했을 때 정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가 나타나면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고요. 이제 수사의 초점을 박테리아에서 훨씬 더 미스터리한 존재, 곰팡이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기묘해집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소세포 폐암 샘플의 4분의 1에서 과학자들이 복숭아나무님 오갈병 같은 식물 질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바로 타프리나를 발견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식물이요. 사람이 아니라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가 인간의 암 조직에서 나온 겁니다. 연구진들도 얼마나 놀랐으면 논문에 이렇게 직접 썼을까요? 이 인용문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발견이 얼마나 전례 없는 일이었는지요. 이건 그냥 발견이 아니라 과학계에 던져진 완전히 새로운 미스테리였던 거죠. 자, 그럼 과학자들은 이 기이한 단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소세포 폐암 연구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절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연구진들도 이건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질문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과학 수사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이 연구도 샘플 수가 좀 적었고 살아있는 신선한 조직이 아니라 보존된 조직을 썼다는 점, 그리고 워낙 미생물 양이 적다 보니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연구진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긴 수사 과정의 첫걸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연구의 진짜 가치는 정답을 찾았다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무도 묻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서 미래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섣부른 정답보다 올바른 질문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암 조직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박테리아 지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누구도 상상 못했던 식물 곰팡이의 등장이었죠. 10% 미만이라는 암담한 생존율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기이하고 예상치 못한 단서들이야말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나무를 감염시키는 곰팡이가 가장 치명적인 인간의 암을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혹시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어떤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 문제의 실마리가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몸속에 같이 사는 그 아주 작은 미생물 세상, 뭐 이런 곳에서요. 아, 흥미로운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엄청난 가능성을 담고 있는 최신 연구 논문입니다. 네, 바로 며칠 전이죠. 2026년 2월 11일자 렁 캔서라는 학술지에 실린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아, 정말 최신 자료네요. 네, 제목이 좀 긴데 소세포 폐암의 변형된 박테리움 및 마이코바이옴. 네. 뭐 쉽게 말해서 소세포 폐암이라는 암 조직 안에 어떤 세균이랑 곰팡이가 살고 있는지 그 지도를 처음으로 그려본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초라는 말이 붙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연구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면 이 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이게 정말 지독한 암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전체 폐암에서 한 15% 정도인데요. 네. 가장 공격적이고 또 엄청 빨리 자라기로 악명이 높아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치료에 좀 반응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내성이 생겨서 손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그 광범위 병기라고 하죠. 암이 다른 장기로 퍼진 단계. 네, 맞습니다. 그때는 5년 생존율이 10%도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와,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네. 더 답답한 건 뭐냐면요. 이게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치료법이 이렇다 할 발전이 없었어요. 100년 동안요? 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걸 거의 뭐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렇게 여겨왔죠. 기존의 방법, 그러니까 암세포 자체만 공격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이 요새를 한번 공략해보자 했던 거죠. 그 새로운 길이 바로 암세포가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미생물 생태계였던 거군요. 네. 암덩어리를 그냥 세포 덩어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미생물이 같이 사는 하나의 동네로 본 거예요. 아, 하나의 동네로요? 네. 그리고 그 동네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시도인 거죠. 자, 그럼 이 논문이라는 첫 번째 지도를 딱 펼쳐놓고 우리가 뭘 펼쳐봐야 할지 명확해지네요. 네네. 이 소세포폐암이라는 동네에는 대체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나?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다른 동네랑은 어떻게 다른가? 또 여기서 아주 뜻밖의 주민이 발견됐다고 하던데 그 정체가 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박테리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연구진이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뭐냐면 암조직 속 박테리아 세계의 다양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양성이 무너졌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 종류의 나무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숲을 이루는 게 건강한 생태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소세포 폐암 조직은 비유하자면 소나무 몇 종류만 빽빽하게 들어선 것처럼 박테리아 종류가 확 줄어들고요. 아, 소수의 특정 박테리아가 전체를 그냥 장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군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정말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어요. 논문에 P값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결과가 우연히 일어날 확률을 뜻하거든요. 네네. 그 값이 0.00001이었습니다. 0.00001이요? 그게 어느 정도로 낮은 확률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뭐 길 가다가 번개를 한 5번 연속으로 맞는 것보다도 희박한 확률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 소세포 폐암 조직에서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다 이 말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종류만 줄어든 게 아니라 특정 세력들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SCLC 조직에서는 프로테오박테리아하고 후벽균문 이 두 가문이 세력을 딱 잡고 있었어요. 네.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암이 아닌 대조군 조직에서는 방선균문이라는 애들이 꽤 많았거든요. 아, 다른 종류가요? 네. 근데 SCLC 조직에서는 얘네들이 거의 싹 사라져다시피 한 거예요. 아예 안 보일 정도로요? 네. 그래서 두 조직의 프로테오박테리아 대 방선균문 비율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비교해 봤더니요? SCLC 조직에서 무려 4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43배요? 잠깐만요. 그게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보통 나올 수 있는 수치인가요? 아니면 정말 이례적인 건가요? 아주 이례적이고 극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장에 염증이 심하거나 건강이 안 좋을 때 이런 미생물 비율의 불균형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폐암 조직에서 이렇게 뚜렷한 패턴이 관찰된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인 거죠. 와. 그 뒤집힌 생태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던 무법자 같은 애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였나요? 스트랩토코커스, 헤모필루스, 그리고 그라뉰리카텔라. 아, 어렵네요. 네, 이 네 녀석이 SCLC 조직 내 전체 박테리아 군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플레이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런 박테리아들은 사실 우리 코나 목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혹시 연구 과정에서 실수로 오염된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연구진도 논문에서 그 가능성을 솔직하게 언급해요. 아, 그래요? 네. 미생물이 아주 적은 환경을 분석할 때는 항상 이런 오염의 위험을 염두에 둬야 하거든요. 굉장히 과학자로서 정직한 태도죠. 그럼 이 결과 전체를 그냥 오염일 수도 있겠다 하고 넘겨야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이게 실험실에서 들어간 단순 오염이었다면요. 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처리한 암이 아닌 대조군 샘플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왔어야죠. 아, 그렇죠. 근데 대조군에서는 이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SCLC라는 특정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의미 있는 신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테리아 얘기만으로도 이렇게 흥미로운데 사실 이 논문의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연구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혹시 다른 건 없을까 하고 더 찾아봤다는 거죠. 네.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정말 미스테리 소설처럼 흘러갑니다. 오, 연구진이 박테리아에 이어서 곰팡이, 그러니까 균류를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밖에 손님을 발견합니다. 뜻밖의 손님이요? 네. 바로 타프리나라는 곰팡이입니다. 타프리나? 음흠.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거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뭐지 하실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 타프리나라는 곰팡이는요. 복숭아나무의 이포갈병이라고 잎이 막 오그라드는 병이 있어요. 네. 그걸 일으키는 식물병원균이거든요. 네, 잠깐만요. 식물 병원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복숭아 나무의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가 사람의 폐암 조직에서 발견됐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바로 그 점이 전 세계 미생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부분입니다. 와. 지금까지 인간의 조직 그 어떤 곳에서도 이 타프리나가 발견됐다고 보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네, 이 연구가 역사상 최초예요. 심지어 한 종류가 아니라 그 복숭아 이포갈병을 일으키는 타프리나 데포르만스, 네. 또 남극 이끼에서 발견된 타프리나 안타르크티카 같은 여러 종이 한꺼번에 발견됐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조합인데요. 그럼 이제 소세포 폐암의 원인이 그 복숭아 나무 곰팡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연구진의 그 신중한 태도가 빛을 발하는데요. 그들은 우리가 이런 걸 발견했지만 이게 암 조직에 정말로 살고 있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아직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검출된 양이 너무 적고 또 분석 기술의 한계도 있으니 이건 가설을 제기하는 아주 초기 단계의 신호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단성한 실험실 오류나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정황 증거도 있다면서요? 네, 그게 이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 타프리나의 신호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환자 그룹에서 그것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분석 방법으로 반복해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아, 반복해서요? 네, 처음에는 여러 샘플을 섞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찾아냈고요. 나중에는 개별 샘플을 따로 분석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또 확인을 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일관되게 나타난 거죠. 와,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소세포 폐암 조직은 박테리아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고 심지어 역사상 처음으로 식물 병원균까지 발견됐다. 네. So what does this all mean? 이 발견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연구는요, 소세포 폐암이라는 그 미지의 땅에 미생물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처음으로 그렸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지도. 네, 아직은 뭐 해상도도 낮고 빈칸도 많은 약간 초벌 스케치 같은 지도지만 이 지도 덕분에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길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 지도가 기존에 우리가 알던 사실과 연결될 때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을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소세포 폐암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암이 대표적인 차가운 종양, 즉 콜드 튜머이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종양.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 몸의 군대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야 하는데 네. 이 종양 주변은 너무 춥고 황량해서 면역세포들이 아예 접근을 못하거나 가더라도 힘을 못 쓰는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아, 면역 체계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아주 차가운 곳이군요. 네. 그런데 최근 다른 암 연구들을 보면 종양 안에 사는 박테리아들이 암세포의 공범이나 경호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면역 세포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두 사실을 연결하는 거예요. 아, 이번 연구에서 SCLC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를 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박테리아의 구성이 매우 독특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하. 그럼 혹시 소세포 폐암 조직 안에 사는 바로 그 박테리아들이 네, 암 주변을 차갑게 만들어서 면역 세포들이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그 주범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아직은 가설 단계지만 모든 조각에 딱 들어맞는 아주 합리적이고 중요한 가설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와, 이 박테리아들이 암세포가 면역 체계로부터 숨거나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공범일 수 있다. 이 연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파헤쳐본 소세포 폐암의 미생물 세계 정말 흥미진진했네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좋죠. 첫째, 소세포 폐암 조직은 건강한 조직과는 완전히 다른 균형이 무너진 박테리아 생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다양성은 낮고 쉐도모나스 같은 특정 박테리아들이 그 동네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둘째, 둘째는 인간에게서는 한 번도 보고된 적 없는 식물 병원균 타프리나가 일부 샘플에서 발견됐다는 미스테리한 단서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모든 미생물들이 암의 가장 골치 아픈 특징,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피하는 차가운 환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요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줬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이 연구는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수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탐험의 첫걸음일 뿐이에요. 네. 하지만 이 첫걸음이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암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열쇠가 암세포 자체가 아니라 그 안팎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작은 미생물들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어쩌면 미래의 암 치료는 항암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는 미생물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세포 폐암이라는 질병 속에 숨겨진 미생물 생태계의 신비를 학술적으로 파헤쳐보는 미생물 탐험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16S rRNA와 ITS 시퀀싱 분석을 활용하여 박테리온과 마이코바이옴의 변화를 추적한 최신 연구 성과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몸속의 작은 우주와 같은 미생물 프로파일링이 폐암 연구에 어떤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의 약 15%를 차지하는 매우 공격적인 암이지만 아직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상관관계는 거의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텅 빈 지도에 미생물의 이름을 새롭게 채워 넣으며 새로운 학술적 탐험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함께 소세포 폐암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시죠. 80개의 폐 조직 샘플을 바탕으로 SCLC와 난 SCLC를 비교하여 우리 폐 속 미생물 생태계를 탐사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16S rRNA와 ITS 시퀀싱 기법을 각각 활용해 박테리아와 숨겨진 진균류의 정체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석 도구인 DAD-A2를 통해 아주 미세한 신호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소세포 폐암 조직 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정상 조직에 비해 종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셰넌 지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생태계가 단순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시각화된 자료처럼 특정 박테리아가 우세해지면서 균등도는 낮아지고 전체 박테리아의 양인 로드는 오히려 증가하는 불균형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암 조직 내 미생물 환경은 양적으로는 북적거리지만 질적으로는 다양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타 다양성 분석 결과 SCLC와 난 SCLC 그룹은 PCOA 공간상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영역의 군집을 형성하며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공유하는 미생물은 단 2%에 불과하며 자카리 유사도가 0.017로 측정될 만큼 미생물학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환자군은 미생물 생태계 측면에서 마치 완전히 다른 동네처럼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SCLC와 난 SCLC 그룹의 문 파일룸, 수준 미생물 구성을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생태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소세포 폐암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던 액티노백테리아가 소세포 폐암에서는 거의 사라지며 프로티오백테리아와의 비율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폐암의 유형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의 우점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SCLC 마을의 미생물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4가지 핵심 속 지누스이 생태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슈도모나스를 포함하여 스트랩토코커스, 헤모필루스, 그라눌리카텔라가 주요 구성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단 4가지의 속이 전체 커뮤니티의 약 50%를 점유하며 생태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우점종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박테리아를 넘어 곰팡이 군집인 마이코바이옴에 대한 탐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샘플 양이 적어 분석 과정이 꽤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흥미로운 신호들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우리 몸속 미생물 생태계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소세포 폐암 샘플의 25%에서 식물병원균인 타프리나 곰팡이,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학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 복숭아나무 이포갈병을 유발하는 이 식물성 곰팡이가 왜 인간의 폐암 조직에서 발견되었는지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식물과 인간 질병 사이의 이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는 향후 암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ITS 시퀀싱부터 세미네스티드 PCR, 그리고 생얼 시퀀싱까지 3중교차 검증 과정을 철저히 거쳤습니다. 그 결과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타프리나 데포르만스를 비롯한 3가지 주요 종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꼼꼼한 확인 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조성한 독특한 미세 환경은 보시는 것처럼 프로티오백테리아와 퍼미큐츠를 증가시키고 액티노백테리아를 감소시켜 미생물 군집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특히 소세포 폐암 환자의 약해진 면역 반응은 슈도모나스와 같은 기회감염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미생물 생태계라는 우리 몸의 이웃 구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셈입니다. 인간 조직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테프리나 A 수수께끼를 함께 살펴볼까요? 단순한 호흡기 유입을 통한 배경 DNA일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환자에게서 특정 종이 반복적으로 검출되었다는 점은 단순 우연 이상의 생물학적 의미를 시사합니다. 이는 인간 조직 내 테프리나 검출에 관한 세계 최초의 보고로 곰팡이 연구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완벽한 지도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폐 조직은 미생물량이 매우 적어 분석이 까다롭고 외부 오염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연구는 확정적인 결론이라기보다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는 탐색적 연구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소세포 폐암 조직은 미생물 다양성이 낮고 프로테오박테리아가 지배적이며 특히 타프리나라는 의외의 곰팡이 신호를 최초로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SCLC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중요한 기초지도가 되어 향후 연구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발자국을 통해 폐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소세포 폐암 환자의 세균 및 진균 군집 변화에 관한 학술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연구는 IPO 리스보의 연구 지원금을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관련 의학 분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궁금하신 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